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단단히 벼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소환이 임박한 가운데 하나 둘씩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정경심 씨를 구속할 때, 자, 윤석열 검찰은 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조국 전 장관의 이름이나 조국 전 장관과의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혐의를 숨겼습니다. 굳이 조국 전 장관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정경심 씨를 구속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겠죠. 그렇지만 또 하나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하기 위해서 윤석열의 검찰은 이미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가 구속되기 전부터 철저히 전략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어떤 전략이었을까요?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범동을 기억하십니까? 조국의 오촌 조카입니다. 장손이라고 합니다. 조국 전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일가에서 가장 주식 전문가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조범동을 구속 기소할 때 검찰은 정경심 씨와의 관련 혐의를 많이 감추었습니다. 정경심 씨 측이 컨닝할까 봐 그런 것도 있지만 아무튼 하나의 전략이었습니다. 똑같은 논리로 정경심 씨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조국 전 장관의 혐의나 조국 전 장관의 이 이야기들은 일부러 감췄다고 합니다. 그게 다 조국 전 장관을 겨냥한 것입니다. 지금 분위기라면 윤석열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구속 수사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난 24일 새벽 구속된 정경심 씨, 그 구속영장 청구서에 보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조국 전 장관을 겨냥한 혐의는 상당수 뺐습니다. 검찰이 일부러 뺀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수사의 정점을 조국 전 장관이라고 본 것입니다. 전략적으로 혐의 적용에 신중을 기한 것입니다. 그걸 미리 다 공개해버리면 조국 전 장관이 대비를 하기 때문에 일부러 조국에 대한 혐의는 뺀 것이다, 이런 분석을 중앙일보가 했습니다. 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 고영건 부장검사는 21일 법원에 접수한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조국 전 장관 관련 혐의를 많이 뺐습니다. 무려 A4 용지 51페이지에 달하는 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왜 뺐겠습니까? 자, 이렇게 설명을 최소화한 것은 정경심 씨 영장 청구자 시 적용하지 않은 혐의가 바로 조국 전 장관을 겨냥한 핵심 혐의라는 의미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자,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을 11일 초에 소환해서 공직자윤리법 위반, 공문서 위조 혐의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 두 혐의는 정경심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기재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서서히 드러나는 이 물증들을 보면 조국 전 장관은 틀림없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나 공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시됩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의 소환 일정은 아직 조율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빠르면 이번 주 중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11월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31일 날 청와대에 있는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회의 전에 조국을 소환하는 것이 검찰이 자유롭게 수사하기 위해서는 더 바람직하다는 이런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 검찰은 정경심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 그런데 공문서 위조 혐의는 뺐습니다. 검찰은 정경심의 영장심사에서 공문서를 대학원 입시에 활용해서 입시 제도의 공정성을 해쳤다, 이렇게 말했지만 위조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최소화했습니다. 자, 여기에 조국 전 장관의 혐의가 드러납니다. 공문서 위조 혐의. 바로 서울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조국의 아들과 조국의 딸이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의혹입니다. 여기에는 정경심 씨가 아니라 조국 본인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미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자택 PC에서 내용이 적혀있지 않은 미완성의 인턴 증명서까지 확인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을 직접 수사해야 한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또 하나, 지금 언론에서 부각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조범동, 조국의 조카 조범동 씨와 정경심 씨가 코링크 P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코링크 P가 투자한 WFM이라는 투자처의 주가를 띄우고 할 때 싼 값에 정경심 씨가 주식을 사서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실물증권으로 이 정경심 씨의 남동생 집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이 즈음에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근처의 ATM기로 5천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정황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든지 또는 김영란법 위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혐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정경심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구체적으로 많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조국 전 장관이 수사에 대비해서 또는 재판에 대비해서 사전에 증거인멸 같은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이 주식에 직접 투자 아내가 했는데 신고하지 않았다? 이거는 공직자윤리법에 위반됩니다. 허위신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주식 보유 내역을 공직자 재산 신고할 때도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불법인 셈이 됩니다. 더구나 지난해 1월 정경심 씨는 장외거래를 통해서 12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이렇게 특정 주식을 투자했다면 이것은 당연히 공직자윤리법 위반입니다. 법은 공직자와 그 배우자가 직접 투자를 못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검찰은 조국 전 장관에게 뇌물죄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상당히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검찰은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전략, 지난번 조범동 씨를 구속 기소할 때 정경심 씨 혐의를 최소화하고 정경심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조국 전 장관의 혐의를 최소화해서 아예 빼버린 경우도 있었다는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조국 전 장관은 지금 한때 대한민국의 2인자까지 불렸던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분신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계자다, 차기 대권 후보로 가장 유력하다, 이런 말이 나왔을 만큼 상당히 권세가 막강했던 인물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검찰도 조심스럽긴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 전략을 보면 두 차례나 성공했던 그 컨닝 방지 전략, 이것을 이번에도 윤석열 검찰은 정경심 씨 구속영장 청구 때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아직 공개하지 않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스모킹건은 있을 것인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번 국회 국정감사에 나왔을 때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수사해서 나온 게 없지 않느냐, 나온 게 없지 않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틀어막아서 그렇다, 뭔가를 쥐고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정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조국 전 장관은 어떻게 될까요? 조국 전 장관이 정경심 씨에 대해서 두 번째 면회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이 많습니다. 가족이니까 검찰은 면회를 허락했지만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면회를 시켜서는 안 된다는 일각의 주장도 나옵니다. 아무튼 조국 전 장관이 초조해서일까요? 두 번째 면회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가족의 건강을 걱정해서 한 면회일 수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드러난 언론 보도를 보고 조국 전 장관이 초조해서 정경심 씨와 입을 맞추려 한 게 아닌가, 이런 의혹도 제기합니다. 그 어느 쪽이 맞는지는 저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돌아가는 형국은 조국 전 장관에게 상당히 불리하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이 전술을 통해서 뭔가를 끄집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언제 소환될까요? 내기할까요? 저는 이번 주 중에는 소환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신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